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01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이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도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운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의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에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의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이 미처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이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 주를 바라리라.
지난 시간에 화강동진 하다가 끝났죠. 누구의 화강동진? 우리 경허선사의 화강동진. 경허선사의 화강동진은 주로 북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남쪽에서도 화강동진의 흔적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뭐 금봉화상 영찬에서 그지 팔폭병fun에서 금봉화상에다가 팔폭병에서 엄청난 시하나를 또 글을 남기셨어요. 대박이지 뭐 당첨. 그러니까 이게 경허선사가 누구를 뭐 특정해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 인연이 닿는 데 따라서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다가 그냥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 귀한 글을 금봉화상에게 줬죠. 또 금봉화상 영찬도 남겨요. 금봉화상은 경허선사와 같은 문손이라고 말했죠. 무슨 문손? 어디? 용암해연, 그죠? 용암해연의 문손이다라고 해서 아마 같은 그거라 더 주시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화강동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허선사가 행한 화강동진의 그 연원을 살펴보면 그거는 노자의 도덕경이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귀한 거니까 한 번 더 읽어. 귀한 거니까 한 번 더 읽어. 자, 이게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참 오탁악세의 고해바다에 출렁이면서 이걸 사는데, 살고 보니까 그 말이 더 진짜 맞는 말 같고, 일장춘몽? 뭐냐 일장춘몽이야. 내 나이까지 와보니까 나도 이게 일장춘몽이야. 15년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경허선사를 여기까지밖에 못 끌고 왔어요. 팔자가 더러워서 경허선사나 저나 다 그냥 복조가리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하는데 힘들고, 하필이면 왜 설정스님은 또 그 모양이 돼가지고 내 속을 썩이는지. 그나마 설정스님 한 분 계셔서 믿고 왔는데, 하여튼 뭐 인생에 이제 막판에 접어들면서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허선사를 바로 알리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선양이 뒤이더라고요. 바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전봉준 장군과의 천안 매부간이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해주고,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이 정말 끔찍하죠. 아이고 어찌하면 좋아. 그렇지만 이 화강동진을 제대로 행하고 가실 수밖에 없었던, 자발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했었던 삼수갑산의 그 삶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강한 빛을 온화하게.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강한 빛을 깨달은 자는 강해. 그것이 막 들어가면 사람들이 도망가. 그래서 그거를 온화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거를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그죠? 화강이 멋있어. 일단은 화강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나는 행복해. 그냥 히히거려. 그냥 헤헤호히히. 화강을 해야 돼요. 화강. 세상을 살아려고 하다 보면 중생을 구제하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 화강이죠. 강한 빛을 부드럽게 조화시켜. 이렇게 빛을 느그러뜨린다 이런 말이죠. 급시어? 급해야 돼. 이렇게 급혀 온화하게 하여 그 다음에 동진이죠. 동진. 띠끌과 함께 한다 이런 말이야. 띠끌 진짜죠. 띠끌이 뭐야? 중생들과 함께 이렇게 버무려진다 이런 얘기죠. 이 참 화강동진이라는 이 네 글자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다 끝맞춰주는 말 같아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글 중에 네 글자. 함께 한다는 것과 그것과 같이 어우러진 버무려진 삼수갑산에서 경허가 바로 그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어우러진 바로 삼수갑산에서 행한 화강동진이 바로 그것이더라. 즉 먼지 하나에 다 모였으나. 그래도 중요한 말 또 나오죠. 이거는 이 뒤에 나오는 말은 이제 화강동진과는 또 다른 말이에요. 빛을 온화하게 해서 띠끌과 같이 합한다라고 하는데,
이 뒤에 있는 말은 이제 영명연수선사에서 나오잖아요. 영명연수선사가 한 영수선, 영명선, 그죠? 영명연수선, 연수선인데, 이건 중도예요. 중도인데 화강이죠. 중도인데 화강동진이라 정말 이게 멋진 말이라 우리 다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별로 진도 나가는 거 간섭도 안 해. 왜냐? 한 글자에서 깨치면 그만이지. 뭐 달라고 쓸데없이 자꾸 나가. 앞으로 나가서 뭐 얻어걷는가? 여기서 하면 돼요. 자, 다시. 먼지 하나에 다 모였으나 얘가 뭐죠? 뭐 들어본 말 같죠, 그죠? 먼지 하나에 다 모였다. 이게 중도가 들어있나요? 기가 막힌 말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일미준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엄경에. 일미준중 함시방. 오케이? 띠끌 하나에 모든 거를 시방을 다 머금었다 이런 얘기죠. 머금을 함자니까. 이러한 견해와 이러한 그 도리에 가 있어야 그거를 격액도리라고도 하지만 최상승선이죠. 우리가 인간의 이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깨달을 수 있는 최상승의 그 경지가 바로 이거예요. 먼지 하나에 다 모였다. 일미진중 함시방이야. 먼지 하나에 다 모였으나 그 뒷말이 더 중요하죠. 뒷말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먼지 하나에 다 모였다는 것까지는 일미진중 함시방이야. 뒤에는 이게 있어야지 중도죠. 합한 것이 아니면요. 합한 것이 아니면 합한 거야 아니라니까. 합한 것이 아니며 여기까지가 완성이 돼야 중도 불이가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우주에 흩어져 있으나 그러면 또 뭐라고 해야 돼? 흩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야지 중도가 성립되는 거죠. 있으나 하면 없으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은 양극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그 분별심을 언제 어디서건 깨트려내야 된다는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깨트려내야지 이거는 있으니까 없다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있다는 말 하는 순간에 바로 없다가 뒤따라 나와야 돼요. 바로 동시에 양극단이. 그러한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돼야 그래야 깨침의 경지에 패침말청 할 지경에 대오하기에 가깝다가 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정신세계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 무장이. 그래야 그나마라도 여기까지 살아온 이 허망한 사상 그냥 억울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 이 나이에 뭐냐 그렇게라도 됐어야 내가 억울하지 않지. 정말 뭔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물거품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의지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나마라도 이 경허선사 만나서 이 늙을 말년에 이거라도 붙잡고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그냥 이 줄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여기까지 와서 내 살아온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거고 경허선사 이거 하는 거에 참으로 허망할 뻔했던 삶이에요. 진짜 허망해요. 온 우주에 흩어져 있으나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야죠. 아니다 해야 돼. 이 뒷말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게 뭐 한두 개야. 거기에 흩어져 있지만 나누어진 게 아니다까지 들어가야 뭔 말인지 아시죠? 멋있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조화를 이루었으나 아까 빛과 조화를 이루었다고 했나요? 뭐 화강. 그런데 뭐라고 해야 돼? 이루었으나 한 무리를 짓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야. 한 덩어리를 짓지 않았고 또 먼지와 함께 동진 먼지와 함께 있으나 그 먼지에 물들지는 않는다. 뭐요 이거 누가 썼어요? 영명연수도 왕짱이죠. 왕짱.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앞에 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앞에 조사들이 거쳐 가셨어. 그래서 그분들이 참 역대 조사 선지식들과 역대 조사들이 참 대단하고 고마워서 우리가 예불 모실 때마다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예의를 올리고 예불을 하는 이유들이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없었으면 우리의 앞날은 깜깜했을 거예요. 이
이 정말로 이 험악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거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할 놈이 없어. 다 도둑놈들이요, 전부 다. 왜 이렇게 오타각세가 돼서 이 인간의 그 심성이 끝가는 줄 모르게 잔인하고 뭐 누구 말따나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할 말을 잃어요. 이 시대가 자꾸 갈수록 10년 전 그리고 지금 경호선사 이 강의 올려놔도 보는 인간이 없어요. 다 재밌는 거 천지잖아. 그냥 아주 그래서 감각적 기관들을 감각적 그것들을 자극화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선사 경호선사 공부하려면 해? 안 하지. 안 하려면 말고 또 다시 가는 거지 뭘. 그래서 이 대단한 먼지와 함께 있어도 흘들지 않는 그 노래하고 있는 영명연사선과 일맥상통하고 있더라. 누가? 우리 경호선사의 화강동진이. 대단한 강이었어요. 자, 또 다른 강. 장절항목. 목이네요. 가로 2개니까 장절항목. 삼목. 경어의 화강동진. 자, 경어의 화강동진의 근원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는다? 금방 했죠? 요번에는 이 화강동진의 근원을 도덕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노자의 도덕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요? 소요유편, 장자의 소요유편에서 다시 또 경어의 화강동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붕세. 경어선사가 되고자 했던 자기의 상징은 뭐예요? 붕세. 또 하나 있죠? 영특한 학. 경어선사가 자기를 상징하는 대용물 몇 개가 있어요. 붕세가 돼서 나란다 했죠. 천익을 들이우며 궁발을 향해서 했죠. 천익을 들이우며 궁발을 향해 날아간다. 내가 붕세다. 구만리 장천을 날 수 있다. 북해도로. 오 마이 갓. 그게 다 이미 경호선사가 자신이 방한함에게 쓴 그거에 나는 삼수갑산도로 가노라 오냐라고 궁발을 들이온다는 게 뭐랬죠? 이 승복이 궁발을 했죠. 아니 천릭이죠. 천릭이라고도 하는데 무사가 있는 갑옷은 천릭이고 경호선사는 천익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 가사 장삼 승복을 감춘다는 얘기요. 승복을 들이운다는 얘기는 내가 감추고 궁발을 향해서 가겠다. 궁발은 오지 삼수갑산 개마고원 아주 최촉박한 땅 최첨단의 오지. 그렇게 써놨는데도 우리는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죠. 우리는 아니라 방한함 스님이 다행히 일발록에다가 다 써놓으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장자의 소요유 편에 이 붕세 얘기가 나오죠. 경호선사가 되고 싶은 거 영특한 학, 신선, 그 다음에 요거 붕세. 여기 경호선사가 원하는 자화상이에요. 즉 돈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저쪽에서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서 그냥 접고 왔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즉 돈은 세상과 따로 떨어져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돈은 어디에 있더라? 속세에 같이 있더라. 중생과 함께. 만약에 도가 세상과 떨어져 있다면 그깟 놈은 도 배워서 뭐 어디요? 어디다 써먹어? 지잘난다고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독각성이죠. 아니며 세상의 본 모습 그대로가 바로 도더라. 평상심시도라는 말을 있죠. 그래서 세상의 이 본 모습 그대로가 다 도. 두두물물이 도 아닌 게 없다 그랬잖아요. 두두물물이 다 도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어봤어 이거. 세상의 본 모습 그대로가 다 바로 도더라. 왜 그런 말을 쓰죠? 왜 도라고 그러죠? 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세상의 두두물물의 모든 본 모습에서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안 일어나. 그래서 그게 우리가 6조 해능의 삼과 법문과 36대법 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우리 선에 깨달으면 삼과 법문과 36대법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두두물물이 보이는 자체가 다 뭐더라? 이더라. 또 글의 끝에 있는 시의 내용 역시 그 글 내용 있잖아요. 경호선사가 맨 끝머리에 써준 거 역시 장자의 소요유편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 여기에서 붕세는
한 번 날개를 피면 구만리 장천을 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 번 날개를 피면 한양, 서울이 한꺼번에 이 한양시 전체가 서울 이 전체가 다 구름으로 막힐 만큼 그 뭐지 이 붕새의 날개가 그렇게 크답니다. 온 마을이 다 깜깜해진대요. 믿거나 말거나 일단 붕새는 한 번 날개를 퍼덕이면 구만리 장천을 나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경허선사가 붕새가 되고 싶었던 것은 자유, 아시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그거를 어디에 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변화의 가능성과 그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허선사는 붕새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서 전봉준 장군과의 얽힌 관계 때문만이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경허선사는 붕새가 되고 싶보다는 대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그러한 이상세계를 갖고 있었죠. 정신세계가. 예, 그랬는데 날지를 못했었어요. 하지만 매미와 새끼 비둘기는 한껏 날아보아야 겨우 느릅나무에 이를 뿐이다. 자, 여기 중요한 말 뭐죠? 느릅나무. 경허선사가 느릅나무를 향해서 속은 일이 몇 번이냐고 그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 느릅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의 상징. 즉 대원군이 전봉준 장군을 도와줘서 당상관의 벼슬에 이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것을 향해서 많이 속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벼슬아치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라리 우리 농민의 힘으로 쟁기의 힘으로 이루자. 다 갈아 엎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경허선사가 그 서간문에 써있죠. 전봉준 장군한테 속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느릅나무를 향해서 속은 일이 몇 번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느릅나무는 매미와 새끼 비둘기는 기껏 날아야 어디까지 날아요? 한껏 아무리 날개를 펴봐야 한 느릅나무 하나까지밖에 못 간다 이런 얘기야. 얘들의 이상향이죠. 얘들의 이상향은 느릅나무야. 겨우 거기까지. 근데 우리 경허선사는 느릅나무를 향하여 속은 일 몇 번이나 되겠는가. 물론 여기에서 경허선사가 느릅나무는 전봉준 장군 그 이야기도 있지만 이 매미와 새끼 비둘기가 날아갈 수 있는 한계라는 얘기야. 근데 경허선사는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붕새가 되고 싶어 했지. 그러니까 이 장자에서 나오는 이 매미와 비둘기는 지가 날지를 못하니까 뭘 비웃어요? 붕새를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를 어찌 따라, 뱁새가 향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매미 비둘기가 붕새를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택도 없죠.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구만리를 날아 남쪽하는 붕새를 비웃는 대목이 나온다. 지가 못 가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러니까 가보지 않아서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붕새를. 조금 나는 것으로 많이 나는 것을 절대로 헤아리지 못해 뱁새가 붕새의 마음을 몰라요. 매미와 새끼 비둘기는 조금 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기서 거기 나는 게 어디요? 붕새가 구만리 나는 것을 비웃죠. 해보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매미와 새끼 비둘기는 자기의 주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통속적인 인간의 모습이더라. 이 이야기도 어디에 나와요? 이 경사다. 나 같은 주제에, 이게 나 같은 주제에 우리는 그거 못해. 나 같은 주제에 우리는 그냥 속인이라. 나 같은 주제. 여등암 화상에 나와요. 여등암 화상에 교선사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성인의 모습을 보면 중생들이 여기가 아니야. 간등이가 콩알만 해서 깜짝 놀란답니다. 뭐라고? 아유, 나 같은 주제에 어떻게 내가 성인이 돼? 이렇게 해서 질의 겁을 먹고 그냥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나 같은 주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 비둘기는 조금 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변의 한계를 못 벗어나죠. 근데 경어는 자기를 붕새로, 그리고 세속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누구나 다 뭘 알 수 있다. 누구나 다 붕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의 안타까움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도 이제 중생과 내가 하나다. 내가 부처가 됐다 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져서 니네는 못 깨달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장차 가야 할 길. 경어선사가 지금 떠나잖아요. 삼수갑산에게 떠나는데 뭐라? 장차 가야 할 길은 구만리 장천의 먼 길을 하늘에 들이우고 떨친 달개. 이제 하늘에 들이우고 날아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또한 느릅나무 가지를 향해 활개치기를. 이게 느릅나무 가지가 지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느릅나무 가지는 새와 그지? 새끼 비둘기와 이 매미가 맨날 느릅나무 가지를 향해 가지고 못 날아가면서 항상 활개만 치고 있는 거야. 날아가면 기껏 날아가야 거기까지인데 목표가 거긴데. 그래서 느릅나무 가지를 향해 활개치기를 이 얼마나 하였던가. 수도 없이 속았다 이런 얘기야. 경어선사의 이 느릅나무는 다른 쪽에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봉준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나 하였던가. 경어선사 자신도 그 느릅나무를 향해 속아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전봉준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전봉준이 어떻게 됐어요? 사형당했잖아요. 응? 그때 전봉준이 사형당하는데 전봉준을 부추겼던 이 대헌군은 나타나지도 않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다 발빼요. 그 와중에 또 이 공초를 쓰잖아요. 공초가 몇 개야? 그 50 몇 장인가. 근데 그 속에 계속 그 신문관이 묻잖아요. 응? 대원군을 아느냐? 몰라요. 말 들으니까 안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몰라요. 나는. 성희옥이를 아느냐? 몰라요. 나는. 아니 그자는 허랑방탕해서 성희옥이가 대원군을 드나들 아니요 드나드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희옥이는 자기 처의 칠족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은 처의 칠족인데 칠족이 아니죠. 삼족이죠. 삼족은 역적이라가 죽을까봐 칠족이라고 했지만 왜냐하면은 경어선사의 작은 아버지잖아요. 성희옥이가. 경어선사는 2족이고 그건 3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희옥이를 살려보려고 처의 7족이라고 멀리 갖다 말을 해놓죠. 하여튼 이 전봉준도 참으로 죽기 전까지 그 서광범위가 유명하잖아요. 서광범위가 그 저기를 했어요. 은초를. 근데 그 서광범위의 그 뭐라 그래요? 혈족이 왔어요. 그때 동학농민 그 동상인가 뭐 할 때 진짜로 왔다니까. 여자분이 오셨더라고. 아무튼 뭐 조상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것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서광범위가 했는데 그 공초를 다 들여다보면 공초 쉬운 4장인가 몇 장에 송희옥계 8장인가 9장인가 많아요. 굉장히. 그때 제가 이 공초를 처음 읽고 놀라웠죠. 야, 이 송희옥이가 이게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오 마이 갓 어떻게 해. 제가 이 전봉준하고 경어선사 알았을 때 그냥 진짜 이게 사는 게 아니었죠. 엄청난 이 정신이 다 이게 혼미해져 가지고 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지? 이게 왜 근데 막 이게 하나씩 둘씩 막 이 증거 근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무안의 공산에서 이렇게 해서 무안까지 가서 거기를 공산을 가보니까 거기가 뭐더라? 비보 진압지지예요. 경어선사는 이 비보 진압지지를 어떻게 알아서 거기서 거사를 일으키라고 하셨는지 살다 살다가 내원 진짜 이 무안의 보고서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경어선사가 거사를 일으키라고 한 무안 공산이 이 비보 진압지지라고 무안의 보고서에 이게 딱 써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기하게 무안의 보고서가 30년 동안 해서 30년 만에 그걸 펴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경어선사를 위해서. 30년 연구한 거를 2017년인가? 하여튼 그 전봉준 이거 내가 발표하기 바로 전에 2년 전에 그거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그것도 200 몇십 장인데 그 200 몇십 장을 내가 다 통독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앞에 나와요. 8페이지인가 9페이지. 성동마을이에요. 성동면. 성의 동쪽이죠. 그러니까 그 성이 이미 있더라니까. 경어선사는 어디 성동이 성이 거기까지 있고 거기가 비보 진압지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성동면 그 마을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 동안농민의 그 유명한 무안 출신 배상옥이? 배상옥. 배상옥. 그래서 이 배시녀가 천장감에 있는 배시녀의 친척이다라는 그 근거를 잡아서 했다고 말씀드렸죠. 배상옥네 집안이 거기 전체에 다 뿌리를 뿌리고 살고 있고,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그 아들 용규와 용현이가 있잖아요. 두 아들인데 그 중에 용규는 폐병 걸려서 일찍 죽어요. 그 용현이를 그로 결혼을 보내고 거기서 도와달라고 그 용현이가 거기가 살아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설정스님다 같이 갔어. 전부 다 단양 떼죽으로 갔는데 저수지 마을. 저수지 마을이라고 그 책에 동학농민 그 책 후손이 이렇게 한 책 있잖아요. 누가 냈죠? 송정수 박사가 쓴 책 있잖아요. 뭐 다들 놀라움의 극치죠. 거기에 그게 써 있는데 내가 거기를 직접 가본 사람이라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왜 거기서 갑자기 그 배상옥이는 거기서 나오고 왜 그 저수지는 왜 거기가 있고, 오 마이 갓.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고요. 내가 거기를 올라가면서 이 경호선사가 반드시 여기를 왔을 거라는 그냥 강한, 경호선사 거기를 그 계단을 올라갔을 거야. 내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이끼낀 막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정신이, 반드시 거기를 경호선사가 다녀가셨고, 그 저수지, 내가 서 있었던 그 저수지, 설정스님 서 있었던 저수지 거기도 아마 서 있었을 것 같아. 이게 막 그냥 짜릿짜릿하게 이게 느껴지는데,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요. 어쨌든 경호선사는 붕세가 되는 게 자유를 꿈꾸면서 그 붕세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제 북해를 향해서 날아가는 붕세가 돼버렸어요. 경호선사가. 그래서 이제 느릅나무를 향해서 내가 속았다. 그리고 이 느릅나무는 이제 개미와, 아까 뭐였죠? 개미야? 뭐야 이게? 새끼비둘기와 매미가 날아봐야 기껏이야. 느릅나무 못 난다. 이런 느릅나무밖에 못 날아. 무사가 오히려 일이다. 경호선사가 무사인이죠. 무사가 오히려 일이다며 세상만사를 반각하고 인연을 따라 구속받음이 없는 넓은 세상을 자유자재로 빈배같이 떠돌 것을 꿈꾸며 노래하였다. 요거는 팔자가 편한 얘기죠. 2012년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과 얽혀 있다는 것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경호선사의 그 삶 중에서 가장 붕세를 꿈꾸면서 망각하고 그 날아갈 수 있는 그 최고의 경지를 아주 미사역으로 포장해서 쓴 것 같아요. 물론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거 틀림없이 그렇게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을 향해서 가셨을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뭐 삼수갑산을 갔던 어디를 갔던 항상 붕세를 꿈꾸며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 세계를 노래에서 추구하고 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붕세를 꿈꾸다 보니까 이거를 방아람한테 그 전별사에서 이거를 언급하면서 써준 거죠. 어디 가서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